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물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타기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주식이 10,000원일 때 뭐 한 1,000,000원어치를 샀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1,000,000원어치를 샀는데 마이너스 200만원이 돼가지고 800만원 밖에 안 될 때, 내 평가 금액이 800만원 밖에 안 될 때 마이너스 20%가 이제 거기 계좌에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지. 평단가는 10,00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8,000원이고 마이너스 20% 손실을 보고 있으면 이제 사람의 심리가 이 마이너스 20%를 다시 올라가 줘야 내가 이제 본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0%가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돈을 더 이제 끌어오죠. 뭐 여러분들 월급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저축해둔 뭐 적금 같은 게 만기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여윳돈이 이제 더 생겼을 때 그 돈을 가지고 8,000원인 상황에서 주식을 더 삽니다. 돈을 끌어와서 1,000만원을 여기다가 빡 사버리면은 내가 산 평균 단가가 이제 9,00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뭐 8,800만원 정도 되려나요?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지 저도 알겠지만 9,000만원 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손실이 10%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왠지 10% 정도만 오르면 다시 본전이 갈 수 있으니까 빨리 탈출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갖게 되죠. 대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총 늘어났어요. 불안하죠. 처음에 1,000만원 넣을 때도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넣었을 텐데 이제는 2,000만원이 돼버렸으니까 불안해요. 근데 대신 한 8, 9%만 오르면은 원점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는 본전가가 될 수 있고, 본전가가 되면은 빨리 팔아서 그거를 돈을 현금을 확보해서 손실을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조금만 욕심을 내보면은 그래 20%가 오르면 10,000원일 때 1,000만원을 산 상황에서는 20%가 오르면은 본전인데, 사실은 본전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전인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렇게 되면 한 10% 정도를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10%만 벌어도 200만원이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물타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1,000만원을 넣고 1,000만원을 물타기를 하는 거였는데, 1,000만원을 넣었으면은 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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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떨어질 때마다 계속 물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꾹 참았다가 한 번에 물타기를 빡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물타기라는 전략이 생각해보면 지금 여태까지 말한 것처럼 내 평균 단가를 낮추고 또 비중을 확대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원점으로 돌려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전략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물타기 전략을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뭐 이 물타기라는 게 진짜 그렇게 쉽게 생각한 문제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처음에 주식을 할 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처음 주식하는 분이 덜컥 1,000만원을 가지고 뭔가를 산다던가, 아니면은 뭐 5천만원, 1억 이런 식으로 큰 돈을 가지고, 나름 이제 목돈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처음에는 대부분이 그냥 연습 삼아 뭐 10만원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많이 하면 100만원, 200만원으로 한다던가, 그 중에서 진짜 막 심장이 너무 막 강철 같아서, 혹은 겁이 없어서, 간이 많이 부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대로 올라가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100만원 단위, 적으면 10만원 단위에서 주식을 시작을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는 뭐죠? 잘 모르니까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서 내가 뭐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누군가에게는 10만원일 수 있고 100만원일 수 있고 1,000만원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물타기라는 거를 한 번 하다 보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작은 돈이, 처음엔 작은 돈이었던, 예를 들어 10만원으로 시작했던 그 돈이 또 10만원 물타기하고 또 10만원 물타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돈이 어느 순간 100만원대로 되고요. 그 100만원대였던 그 작은 분이,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해서 10만원을 시작했는데 1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퍼센테이지가 많이 떨어졌어. 그때부터는요 10만원씩 물타기를 해서는 이 평가 손실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내 손실률이 떨어지지가 않죠, 체감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물타기도 크게 들어가야 돼요. 100만원이 되면은 그때부터 물타기도 또 100만원 단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원이 돼요. 근데 200만원이 됐는데도 손실률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20%, 30%, 40%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원, 20만원 넣어봤자 1%, 2% 정도 오를까 말까인데, 그런 물타기는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인생을 건 베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400만원을 넣었는데 또 400만원 물타기를 하고, 800만원이 되면 또 800만원 물타기를 하고. 이게 예전에 제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로 되게 뭐 멋진 투자 전략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자기는 무조건 한 주를 산대요.
한 주를 사서 이 주식이 오르면 무조건 판대요. 근데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다가 한 주를 더 넣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곱의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두 주를 넣었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또 두 주를 넣어서 네 주를 만들고, 네 주를 넣었는데 또 떨어진다 그러면 8주를 만들고, 그 다음은 16주, 32개, 64주 이런 식으로 곱하기 2의 개념으로 이 투자 비중을 늘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돈을 번다, 이런 논리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지금 이 물타기라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10만원에 10만원, 1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할 때는요,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돈을 벌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이냐면, 아무리 물을 타도 이 주가가 내가 원하는 목표치만큼 올라가지 않을 때, 최소한 본전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표치 뭐 10%면 10%, 20%면 20%, 2배면 2배, 그런 식으로 처음에 목표했던 그 목표치만큼 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런 물타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비중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은 임계치가 오는 거예요. 아, 이 정도가 되면은 물 타는 게 무서운 거예요. 평범한 사람인데,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1000만원 단위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5천만원이 되고 뭐 1억이 됐다고 쳐볼게요. 거기에 마이너스 10%만 되면, 1억이 되면 마이너스 10%만 돼도 1000만원의 손실이 계좌에 찍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물타기로 편안하게 그냥 원금 보전을 목표로 그냥 하던 분이 그렇게 1000만원이 이렇게 찍히는 걸 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단 심리적으로 되게 쫓기고, 그 다음에 돈을 늘 그런 형편도 안 돼요. 1억이 들어가 있는데 1억 물타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1000만원, 뭐 이렇게 1000만원도 큰 돈인데 1000만원을 물타기를 해도 이 손실률이 그렇게 복구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거를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80%, 90%까지 가는 그런 주식도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마이너스 80%까지 계속 떨어지는 동안에 계속 물타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걸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자, 이게 물타기라는 거를 왜 하느냐를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애초에 이 주식을 되게 부담이 안 되는 수준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물타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총 투자금이 한 1억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치면, 한 30만원 뭐 A라는 주식 사면 그 주식이 뭐 떨어지든 오르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게 크게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30만원 넣어가지고 조금 떨어지면 30만원도 물타기 해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또 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3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30만원 밖에 안 되는 게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이게 2배가 돼도 30만원 버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1억이 있는데 30만원 벌면 그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얼마예요? 그 0.3%예요. 0.3%. 0.3% 내가 수익 내려고 주식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30만원 넣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오르는 것도 되게 많이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의 수익률로 내가 원하는 수익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어쨌든 투자금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를 자기도 그냥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높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면 처음부터 들어갈 때 내가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으로 다 베팅해, 5천만 원으로 베팅해, 이런 게 뭐 어렵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금을 조금 넣었다가 이게 주가가 오르면은 돈을 더 넣기가 좀 애매하죠. 계속 내가 쌓아놓은 그 수익률이 떨어지니까는 그때는 돈이 더 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더 넣을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은 떨어질 때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질 때 물타기라는 명목으로 넣으면은 투자금도 키우고 내가 목표하는 수익금도 키울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눈에 보이는 되게 눈엣 가시 같은 마이너스 20, 30% 같은 그런 손실률도 낮출 수가 있다라는 게,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위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물타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물타기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올라가서 성공적으로 수익까지 낼 수 있으면은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도 많죠. 근데 이걸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 물타기의 끝은 내가 30만 원에서 큰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3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1억으로 손실을 보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돈이 들어갔을 때 손실을 보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돈이 적은 사람은 이게 빨리 오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으면 이 물타기의 끝을 바라보는 그 기간이 되게 빨리 옵니다. 왜냐면 1000만 원은 금방 물타기를 하다 보면 다 소진이 되니까. 근데 돈이 많은 사람, 10억대, 20억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하게 되면 그 물타기까지 가서 손실을 확정짓는, 그러니까는 계좌 잠식이라고 하는데, 계좌 잠식이 되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꽤 길어요. 그러니까 그 긴 기간 동안에 꽤 수익을 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내기에 좋다라는 그런 인식을 다들 하고 계실 텐데, 그 이유는 이거예요. 물타기를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이 많은 거죠. 그냥 때려 박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뭐 5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명품백 산 거 자랑하고 막 그러는 분도 많은데, 결국에는 그분들은 최종적으로 10억이 물려서 5억이 돼 있는데 더 이상 물타기에는 부담스럽고 실질적으로 돈도 없고, 그렇게 돼서 계좌가 잠식된 상황에서 나 어떡하죠? 라고 하는 거를 맞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냐 1억이냐 2억이냐 10억이냐 20억이냐, 내 가진 돈이 얼마냐, 내 투자금이 얼마냐, 이거는 그 계좌가 잠식이 돼서 주식이 결국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물타기라는 걸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얼마나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냐의 그런 차이일 뿐이지, 물타기를 하게 되면은 인간의 심리는 결국에는 그 물타기를 끊을 수가 없고 계속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깡통 찼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깡통이라는 게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날리는 게 깡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1억이 있는데 계좌에다가 한 100만 원 넣고서 그거 다 100만 원 없애트린 다음에 나 깡통 찼어 얘기를 하는 분이라면 저는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깡통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날린 게 그런 게 깡통을 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은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서 가끔 나와가지고 저 깡통 찼던 얘기 합니다라고 하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근데 대부분 주식을 해서 망하는 사람들은 깡통을 차서 망하는 게 아니라 계좌가 잠식이 됩니다. 계좌가 잠식이라는 거는 내가 산 거가 다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팔면은 손해밖에 안 나는 그런 상황이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여기 추가적인 돈을 더 넣기도 부담되거나 아니면 넣을 돈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모르는 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 주식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 한 번은 그런 거를 겪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한 번을 겪어가는 건 결국엔 자본금의 크기 안에서 겪어가는 거예요. 왜? 물타기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물타기라는 게 이제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를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겪어봤거나 아니면 그 길에 가고 있는 분들은 불안불안하겠죠. 지금이라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물타기를 안 하면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계속 사는 겁니다. 계속. 어떤 주식을 하나를 계속 사든 아니면 두 개든 세 개든 뭐 분산을 해서 사든 어쨌든 간에 계속 사는 겁니다. 계좌 잠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정해놓은 자금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뭔가라는 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계좌 잠식이거든요. 이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금액을 정해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월급에서 들어오는 돈을 계속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먼 미래를 바라보고서 계속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가치 투자가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안에 주식을 잘 골라야 되고 뭐 기업을 잘 선별을 해야 되고, 내가 이제 주식을 사고 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그렇게 투자자 마인드로 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해주시는 분이 존리 대표님이죠. 존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주식을 끝까지 가져가고 끝까지 사 모으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저도 그 말씀에는 되게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의 단점은 있죠. 굉장히 오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 모으다 보면은 뭐 운이 좋으면 1, 2년 만에 이 주식이 막 10배 가고 100배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진짜 최적의 운은 내가 돈을 열심히 넣어가지고 한 10년 정도 가는데 이게 한 10배 가고 100배 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나요? 10년 동안 내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게 10배 가고 100배 가면은 막 생각만 해도 로또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주식이란 걸로 성공을 하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느냐? 하긴 합니다. 저도 이제 연금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완전 노후 자금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냥 어차피 길게 가야 되는 거니까는 거기에는 그냥 계속 사 모으는 그런 주식을 해요. 그런 펀드도 하고 연금 펀드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먼 미래를 대비해서 내가 돈을 계속 넣기만 하면 지금의 내 삶이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지금처럼 계속 주식을 사 모으는 것만으로는 저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이 아니라 이게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이 가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잘 덜어내는 걸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덜어내는 걸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자금이 유한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계속 늘어나진 않잖아요. 계속 늘어나는 그 자금은 미래를 위해서 좀 대비도 해야 되고 뭔가 좀 플랜을 짜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유한한 자금을 가지고 사 모으는 거를 계속 한다고 쳐도 이 주식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뭐 올라 내 원하는 만큼 안 오른다면 계속 넣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막히는 구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막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손해를 좀 보더라도 덜어내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덜어내는 거. 근데 이 덜어내는 거를 많은 분들이 되게 극단적으로 하죠. 내가 주식을 사서 원하는 만큼 안 오르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손절. 이만큼 샀다? 이만큼 손절. 그래서 사고 팔고를 하는 그런 답 안 나오는 도박 같은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주식 투자자, 주식 트레이더 모두 아닌 그런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돈을 벌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조니 대표님이 예전에 어딘가에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주식을 그렇게 사고 파는 그런 걸로 해서는 절대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완전 단언을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 저거는 좀 약간 오만한 생각이 아닌가. 저분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속으로 좀 수긍을 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개념을 지금처럼 사고 벌면은 팔아서 이익 챙기고 떨어지면은 팔아서 손절해서 좀 손실을 좀 보더라도 다음 거래를 해보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주식을 잘한다, 트레이딩을 잘한다. 이거는 뭐 1, 2년 뭐 잘할 수 있고 2, 3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절대로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동전을 팍 던져가지고 동전의 앞뒷면을 맞추는 그런 도박가루 같은 거란 말이에요. 앞면이 나오면 돈을 벌고 뒷면이 나오면 돈을 잃겠어 라는 그런 마인드로 주식을 하는 건데 그 주식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건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 기업의 가치를 좀 분석을 좀 하고 아니면 적어도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을 한다던가 뭔가 이 주가의 흐름을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주식을 사고 파는 행동을 하는 건데 단순히 한 번에 빡 사고 한 번에 판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홀짝이니까 최대한 투자에 가까운 형태로 주식을 하되 대신 내가 이 계좌가 잠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는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건 제 경험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사고 어떤 판단을 가지고 팔면서 덜어내면서 이 내 계좌를 관리해 나가고 수익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을 한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존니 대표나 뭐 그런 분들이 하는 말처럼 평생 동안 계속 주식을 사 모은다라는 거를 주식을 한다라고는 보통 말씀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 아파트를 사든 땅을 사든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계속 사 모으는 식의 투자를 하는 거로 약간 좀 범주가 좀 이쪽에 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을 해서 내가 좀 돈을 벌고 현재 내 삶을 좀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계속 사 모으는 것에서 한 발자국 조금 약간 관점을 바꿔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덜어내기도 하고 손실을 보면서 덜어내든 이익을 보면서 팔면서 내가 이익을 챙기든 이런 식으로 사고 파는 과정들이 자잘하게 쪼개져서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현재의 현금 흐름을 계속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점에서 이제 잘 정립이 안 돼 있는 분들, 트레이딩이라는 거를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뭐 칼손절, 통손절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입을 어디선가 받아서 그렇게 칼손절 막 이렇게만 하는 분들은 저는 이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쁘게 말하면 호구.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거든요. 그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건 홀짝 게임입니다.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투자의 범주 안에 있어야 돼요. 이 투자의 범주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관리를 하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물타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물타기라는 거는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정쩡해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비교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사서 뭔가 평당이 떨어질 때는 계속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멈춰요. 왜?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계속 사서 모은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단순히 평단을 낮추려고 모으는 거니까. 사실상 이제 조니 대표 식의 그런 계속 모은다는 그런 개념은 올라가도 사고 내려가도 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 기업을 내가 계속 사 모으고 내가 그 기업의 진짜 주주가 돼서 투자자로서 이거를 좀 바라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르든 내리든 뭐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사 모은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물타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빨리 이제 좀 사고 팔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건데, 그게 떨어질 때만 사 모으는 것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상태가 되고 내가 돈이 더 들어갈 게 없으면 덜어내는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트레이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 타다가 크게 손실을 본 상태에서 어떡하죠? 그러다가 아이씨 팍 크게 손절을 보고 그냥 그렇게 끝내는데, 그것도 트레이딩은 아니잖아요.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은 아직은 몰라요. 본인이 그렇게 물타기의 끝을 맞이하게 될지 아마 모를 건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주식을 끝내고 있다는 걸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물타기로 이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가면서 이걸 어떡하지 불안한데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유튜브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이거 지금 계속 물탈 때가 아니구나.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걸 물타기라는 관점이 아니라 계속 사모으는 관점으로 계속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려면 이제 은퇴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돈을 버는 거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거를 벌기 위해서 이 물타기 행태를 버리고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민의 결과 돌아왔어요. 이쪽으로 이게 물타기로는 답이 없구나라는 거를 진작에 알았고, 이쪽에 이제 주식을 한다라는 그 개념, 정상적으로 주식을 트레이딩 한다라는 개념으로 주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에서 계속 이런 마인드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마인드 교육으로 부족해서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이라는 또 다른 별도의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걸로도 부족해서 투자 클럽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같이 투자하면서 잘하는 사람 그대로 따라하면서 투자 습관 만들고 수익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해보세요 라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게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것들을 이런 유튜브도 하고 그런 클럽을 하는지 궁극적으로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이쪽에서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고 끝내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유튜브도 잘하고 뭐 클럽도 잘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저만의 비즈니스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제 영상이나 이제 클럽에 오셔서 같이 하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그 길의 끝은 분명히 계좌 잠식, 안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된 길로 가면 어떨까 또 한번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